네, 위상수학과 응용 서브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브스터디가 이번이 꽤 이제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이제 두 달 정도 우리가 서브스터디를 했는데요. 확실히 서브스터디 하면서 같이 좀 불편함도 좀 공유하고 계산들을 보면서 훨씬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메인 스터디 때 각자가 제일 불편한 거를 정말 그걸 그냥 깊이 파서 나누면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저는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시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디스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은 영서준 선생님께서 혹시 좀 나눠주신 내용들을 하시고, 백재민 선생님께서도 혹시 그 나눠주실 게 있으면 그 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영서준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그 핸드폰 핫스팟으로 좀 하고 있어서 아마 좀 딜레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화면 다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우선 디스코드에 올렸던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게 그냥 지난 여름방학 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게 이 리만의 복수 해석 문제들을 어떻게 그 원배리어블 FTC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일단 오늘 뭔가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일단 모르겠다. 일단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였고,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냐면, 그 저번 주가 아니군요. 2주 전에 그 리만의 복수에서 1번 문제를 벡터장의 선적분 문제였는데 그 벡터장이 사실 아크 탄젠트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을 사용하면 이제 그걸 FTC 관점으로 약간 좀 바라볼 수 있었고 이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 하나 그리고 교수님 수업 과제에서 올려주셨던 그린 띠어럼, 스톡스 띠어럼, 다이버전스 띠어럼을 보니까 뭔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어, 네. 제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주요 정리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면 리만의 복수해석 문제들은 대부분 벡터장의 면적분 아니면 선적분에 대한 문제들이니까, 만약에 벡터장의 어떤 면적분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벡터장 F1에 대한 면적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벡터장 F1이 또 다른 벡터장 F2가 있어서 이 벡터장의 컬이 F1이라면, 이 적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다시 이, 이 적분을 스톡스 정리에 의해서 F2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러고 다시 또 만약에 이 F2에 대한 선적분이 또 다른 스몰 f가 존재해서 그레디언트 스몰 f가 F2라면 이 F2에 대한 선적분이 이렇게 결국 선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그레디언트의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서 우리가 알는 FTLI로 이렇게 다 뭔가 모든 문제를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저만의 약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하고 2번 문제를 바라봤는데요. 이제 2번은 이제 벡터장이 요렇게 생겼고,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그 구간에 대해서 면적분을 수행하는 건데, 뭐 그냥 매개와 이용해서 면적분 하는 거는 그냥 일단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무작정 여기서 이제 F1을 이제 x, y, 마이너스 z로 잡고, 이제 일단 이런 애를 만족하는 F2를 그냥 무작정 그 약간 적분 같은 거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안 찾아지더라고요. 뭔가 이게 만족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못 찾겠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못 찾는 이유가 명확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찾냐면은, 만약에 또 다른 벡터장 F2가 존재해서, 어, 네. 만약에 또 다른 벡터장 F2가 존재해서 이 컬 F2가 F1이 된다면은 이 컬 F2를 이 컬 F2를 다시 뭔가 이 기호를 뭐라고 불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나블라? 네. 네. 만약에 이렇게 표현된다면 얘를 이제 다시 나블라를 취해주면 나블라와 이제 내적을 해주면 얘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제 어떤 벡터장의 컬을 다시 나블라와 내적을 해주면 이제 만약에 이 벡터장이 F가 P, Q, R이라고 했을 때 이쪽 이 컬 F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이렇게 생긴 벡터니까 얘를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해주면 어 얘랑 얘부터 보면 이제 얘는 이제 R을 Y로 한번 편미분하고 X로 한번 편미분한 거. 그래서 여기 RXY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 Q를 Z로 한번 Y로 한번. 아니죠. Q를 Z로 한번 X로 한번. 네, 그래서 마이너스 QXZ. 네, 이걸 이렇게 쭉 쭈루룩 이렇게 써 보면은 이게 결국 여기 똑같은 거 없어지고, 여기 똑같은 거 없어지고, 여기 똑같은 거 없어져서 결국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2번 문제에서 이 친구가 만약에 또 다른 벡터장 F2가 존재해서 컬 F2가 만약에 F가 됐었으면 결국 얘를 이렇게 취해주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당장 이 벡터에 저 벡터장에 나블라와 내적을 해주면 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벡터장을 또 다른 벡터장의 컬로 애초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러면 이걸 도대체 원배력을 FTC로 어떻게 보냐는 거지? 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관점을 그대로 여기 이 3, 4, 5, 6번에 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장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선적분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선적분을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로 이제 적용을 하려면 또 어떤 스몰 f가 있어서 이 스몰 f의 그레디언트가 f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도 결국 이런 f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저 벡터장이 어떤 스몰 f의 그레디언트 f로 표현이 되면 이 스몰 f 그레디언트에 다시 이 나블라와 그러니까 요게 사실 또 다른 벡터장이 되는데 이 벡터장에 또 컬을 취해 주면은 얘는 또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4번과 5번에 보면은 이 벡터장의 컬을 구하는데 이 벡터장의 컬이 0이 안 나오는 거를 그냥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냥 이 3, 4, 5, 6번도 결국 그냥 FTC로 끌어내릴 수가 없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원배력을 FTC로 바라봐야 하는 건가라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 3, 4, 5번에서 이제 또 뭔가 의도하는 거는 어 이제 이거죠. 이 스톡스 티어럼 혹은 그린의 정리인데 그러면 3, 4, 5번에서 의미하는 건 그 용어 자체인데 근데 이 적분을 지금 또 다른 스몰 F가 존재해서 얘로는 끌어내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를 원배력을 FTC로 바라봐야 하는 뭔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교수님이 디스코드에 주신 말씀.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이제 교수님이 주신 코멘트에 따르면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원배력을 FTC인 거를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얘랑 얘 자체가 원배리어블 FTC임을 뭔가 좀 의미하는 그런 뭔가 그런 단계로 뭔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뭔가 첫 번째 불편함은 약간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코멘트나 뭐 없으면은 바로 다음 그, 거를 진행을 할까요? 질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두 번 못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주제 같은데,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두 번 아, 못 끌어내리는 그 이유가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건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문제들이 대부분 면적분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벡터장 F1에 대한 면적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F1에 대한 면적분은 사실 이 S의 매개화를 이용해서 그냥 적분을 짜르륵 해서 적분값을 구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벡터장 F2가 존재해서 어떤 벡터장이냐면 이 또 다른 벡터장의 컬이 만약에 F1이 된다면 그러면 이 적분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벡터장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한번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적분은 스톡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네. 이게 한번 선을 면으로 끌어내리고 싶다는 저의 욕망이었고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만약에 어떤 스몰 F가 있는데 이 스몰 F의 그레디언트가 F2였다면 이 친구는 다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을 사용한다면 여기 끝점 빼기 R 시작. 네,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끌어내리고 싶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만약에 이런 F2가 존재한다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 그러니까 모든 벡터장에 대해서 벡터장 컬에 이 나블라와 내적을 해주는 거는 무조건 0이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벡터장이 존재를 했다면 F1은 0이어야 돼요. 그 나블라 닷 F1은 0이어야 돼요. 그런데 애초에 이 문제에서는 얘의 나블라와 내적을 해주면 0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끌어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이 아니라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이 여기였거든요. 면적분이 아니라 선적분에 대한 내용, 그 선적분에 대한 출발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스몰 f가 존재했다면 이제 모든 f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f의 컬은 무조건 또 그 0이라는 또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이런 f가 또 존재를 했다면 애초에 이 벡터장의 컬은 0이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벡터장의 컬을 구해보면 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뭔가 겹쳐 보이는 게 이그젝트 폼하고 뭔가 되게 겹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D 두 번 취하면 0 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되게 뭔가 관련이 깊어 네. 보이는데 그 김민호 선생님이 그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만약에 어떤 벡터장 A, B, C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분 형식으로 대응시켜서 A dx 더하기 B dy 더하기 C dz라고 하고 D 취하면은 A, B, C에 대한 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컬 그 A, B, C 벡터장 하고 dx, dy 그리고 컬 ABC 벡터장의 두 번째 성분하고 이제 dy, dz 하고 dz, dx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d 두 번 취하면은 0 되는 거하고 뭔가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뭐랄까요? F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 이거를 못 쓴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 말씀해주신 관점이 좀, 좀, 의미 있는 뭔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요렇게 내리는 거에 저기 그 이그젝트 폼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D를 두 번 취해서 0이 나오는 거랑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오,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서브 스터디 이후에.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완전 똑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저도 그 명서준 선생님 이거 말씀 들으면서 옆에서 좀 손으로 좀 끄적여 봤는데요. 그 저도 예전에 제가 서브스터디 때 한번 비슷한 계산을, 그러니까 박광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계산만 하고 그걸 다시 안 들여다봤는데, 다시 해보니까 그 저 과정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가 뭔가 써보다 보면 또 발산 정리, 스토크스 정리, 선적분 정리가 그 다시 다 쓰면은 다 똑같은 형태로 그 써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너럴라이즈드 스톡스 티어렘의 형태로 다 써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지금 명서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런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향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아까 그 예제에 나온 그 예시 하에서 그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그 방금 위에 써주신 거 보면은 F1이 있고 저 조건을 만족하는 F2랑 스몰 F가 저렇게 있다고 하면은 저 라지 F2가를 위에다가 대입했을 때 항상 좌변이 0이 나오니까 F1이 0이 아닌 벡터장이라면 항상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F2랑 스몰 F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임의의 저 벡터장 F1이 있을 때 저 두 조건을 만족하는 라지 F2랑 스몰 F가 있다고 했을 때 저 하늘색 밑줄에 있는 F2를 바로 위에 있는 F2에다가 컬에 있는 F2에다가 대입하면은 좌변이 무조건 0이잖아요. 그래서 라지 F1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데, 네. 어디가 0이 된다는, 그 하늘색 밑줄 그 쭈글쭈글 밑줄 0이요? 네 거기에 있는 F2를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네네네 그럼 좌변이 항상 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라지 F1이 0이 아닌 여기가 벡터장이라면은 0이 나오죠. 어떤 벡터장을 갖고 와도 다 저 내리는 게 안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지 여쭤봤어요. 아, 음, 그런가? 그러니까 애초에 0이 아닌 벡터장을 그러니까 0이 아닌 벡터장에 대해서 면적분을 수행하는 건 애초에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니까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네. 뭔가 그런 거 같네요. 뭔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원베리어블 FTC랑 연관이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와닿아가지고 네, 맞는 것 같네요. 뭔가 네.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또 당연히 안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는 그 S2랑 9랑 토러스 위에서
이 세타랑 이 파이를 다시 XYZ로 나타내고 그거를 다시 D세타랑 D파이를 나누는 걸 해봤는데 어 그냥 한번 같이 손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적어 왔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일단은 S2의 매개화가 약간 뭐 단위구가 이렇게 매개화가 된다는 거는 저희가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매개화를 했을 때 얘를 X, 얘를 Y, 얘를 Z라고 둔 다음에 이제 그럼 세타랑 파이를 어떻게 다시 X, Y, Z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본다면 이제 당장 보이는 거는 이제 얘랑 얘를 약분하고 얘분의 얘가 탄젠트 파이니까 음, 어, X분의 Y를 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날라가서 탄젠트 파이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파이는 아크탄젠트 X분의 Y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요 세타를 남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해주면 여기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가 돼서 여기 부분 이제 날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땄을까요? 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제곱 파이를 해주면 이 친구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z 제곱이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그러면 루트 z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세타가 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D를 취해주면은 음, 체인룰을 이용해서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 해주고 이거 옆으로 좀 거의 여기 안에 있는 게 x랑 y니까 x로 한번 편미분해 준 거에 dx 더하기 y로 한번 편미분해 준 거 x분의 y d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음, 이제 요거 x로 한번 편미분해 주면 음, x 제곱분의 마이너스 y 네, dx 플러스 음, x분의 1 dy 그래서 이걸 한번 쓱 정리를 해주면 x 제곱이죠. 뭐, x dy 네. 그래서 이제 9를 이제 세타랑 파이로 매개화를 했을 때
이제 D 파일을 구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던 R2에서의 와인딩 폼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요거를 내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 혹시 저 네. 세타 할 때요. 네. 그, 저 식 상태에서 바로 하시나요? 뭔가 방금 든 생각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마이너스 z제곱이니까 그거 넣으면 z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 그것도 있고 혹시 아크 탄젠트 말고 아크 코사인으로도 나타내면 안 될까요? 그 똑같은 말 같긴 한데. 둘 다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 할 때 다 X랑 Y랑 Z 다 편미분해서 했거든요. 어, 이렇게 할까요? 그럼 훨씬 편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나요? 지금 잠깐 끊긴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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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움직이네. 어, 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출첵, 출, 이출, 손님. 이게 그 와인딩 폼 잡을 때 그 세타는 XY 평면 기준으로 돌리는 거고 그 피는 그냥 그 Z축 기준으로 돌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D 세타를 했을 때는 XY 텀이 남고 피는 Z 텀만 남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계산해보면은 확실히 몇 개와 방향 뭘로 잡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방금 계산해보기로는 그 D세타도 Z에 대한 식으로만 딱 나와서 뭔가 루트 1 마이너스 Z 제곱분의 마이너스 DZ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냥 해보니까.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요 식에서는 Z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북극점, 남극점에서 D세타가 무한, 뭔가 정의가 안 되는 긴 하네요. 뭔가 디스코드에 써주신 게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사실 그 D 세타 말고 맨 처음 구했던 XY 평면으로 돌린 이 DV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XY 평면에서 아는 와인딩 폼이 나오긴 하는데 구 자체가 원점을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와인딩 폼 자체가 잘 정의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 폼인 것 같은데 확실히 Z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그게 양극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박사님, 지난주에 논의하고 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다 토러스를 원점을 그냥 가운데 있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삼축으로 한 다음에, 저 와인딩 폼이라는 거를 이제 2차원 단면으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V도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Z축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저기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단면을 계속 뭔가 이렇게 보면서 그 와인딩 폼에 의해서 뭐 구멍이 디텍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는.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이게 지금 제가 어디가 잘 모르겠냐면, 음, 사실 구우는 어떤 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폼 같은 걸로 뭔가를 잡는 게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제 제가 불편한, 사실 저도 제가 느낄 때 어떤 이상적인 뭔가를 잡는 거는 이제 와인딩 폼이 와인딩 폼의 존재는 사실 이제 그 와인딩 폼을 따라서 약간 어떤 클로즈드 루프를 선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이제 0이 되지 않고 튀는 건데 그 말은 그 클로즈드 루프 안에 어떤 싱귤러 포인트가 있어서 위상적으로 뭔가 약간 R2에서 원점만 빼놓은 것 같은 모양이어야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위상적인 모양을 잡는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9위에서 디피라는 게 와인딩 폼으로 써지는데 그 9위에서의 그 와인딩 폼이 잘 정의가 되는 거면 그게 9위의 어떤 이상적인 뭘 말해주는 음, 걸까 약간 이런 게 음, 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아직 저도 이렇게 생각만 해놓고, 아이디어만 생각해놓고, 적용을 안 해봐서, 그, 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거 좀 다시 보긴 해야 되지만, 구를 마인드 폼으로 풀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아직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구가 이제 어떤 차여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가운데 이제 마인드 폼이 뚫려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벡터 장인데, 네, 그걸 딱 올려놨을 때 구 같은 경우에는 그 껍데기만 있는 걸로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인드폼이랑 같은 거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왔다 갔다 앞만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감김수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인드폼이니까 0이 나오는 게 맞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되겠네, 이렇게. 근데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것도 좀 이렇게 다듬어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봤을 때랑, 요렇게 누워서 봤을 때랑, 이렇게 하면은 좀 달라지는 게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서, 예, 걔는 뭐, 2가 나온다던가, 아직 못 봤지만, 1이 나오다던가, 뭐, 2가 나온다던가, 뭐, 그렇게,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아까 그 요렇게 했을 때랑 요렇게 했을 때 그 다르게 나온다는 게 어떤 그,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마침 옆에 뭐, 이게 있네요. 구가 있네요.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거를, 그, 우리, 그 와인딩 폼그 배터장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요렇게 보는 거죠.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단면으로. 그래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똑같은 거잖아요. 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토로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뭐, 이쪽에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터장하고 이제 만나는 그거가. 그러면 이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원래 클로즈 폼이 쭉 나오다가, 그 가운데 도넛 그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딱 되면서부터는,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생긴 구멍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선적분하면 요게 그러니까 제가 답을 아직 모르겠는데, 이가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황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뭔가 우선 드는 생각에는 조금 그 원폼의 뭔가 루프를 적분해서 잡아내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결의 아이디어인 것 같긴 아니, 하거든요. 근데 그 뭔가 말씀해주신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위상적인 특성을 잡아내는 좀 다른 방법인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저는 아는 바가 없긴 하지만 뭔가 왠지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음, 왜냐면 구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면을 이렇게 쭉 잘라가면서 보면은 포인트 시작하긴 하지만 그냥 포인트에서 서클이 돼서 다시 포인트로만 죽는. 네네네. 근데 토러스는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서클이 됐다가 갑자기 두 그쵸. 떨어진 아, 두 서클이 걷다가 됐다가 다시 다시, 이제 붙으면서 이게 바뀌니까 뭔가 그런 걸로 이상적인 뭔가를 디텍트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약간 폼의 적분을 살펴보는 거랑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렇게 털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또 정리되면 또 올려주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디스코드에 보니까요, 그 명서준 선생님 인터넷 환경이 계속 불안정해서 백재민 선생님 먼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일단 한 거는, 어, 그 발산 정리를 일단 그 미분 형식으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그 가우시안 커브처를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우스 본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면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요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가우스 본의 정리에서 요 면적분을 그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발산 정리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음, 우선은 어, 요거를 이제 그 미분 형식을 통해서 일단 한번 봤거든요. 그 이미 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오메가를 요렇게 보고 이제 d 오메가를 취하면, 음, 그 dd 하는 거는 다 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요거는 요렇게 되는데 또 이제 DX 그 DY 웨지 DY 같은 거는 다 0이기 때문에 이런 턴들은 어차피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DV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DV가 이게 맞나요? 그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니지 않나요? 그 지금 쓰신 거에서 네. 그 fx에 dfx를 했으니까 dx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밑에 그렇네요, 지우개, 그렇네요. 네, 잘못 썼네요. 아, dx, dy, dz로 다 묶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것도 이제, 여기 dy가 있는데, 이거는 dx, dy, dz랑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음, v고 dv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제 발산 정리를 한번 그 미분 형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 그러고 이제 여기서 발산 정리에서 이건 최근에 그 제가 그 리만 복소를 잠깐 좀 참고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가우스 본의 정리가 이제 사실은 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원폼 얘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이해하려면 뭐 발산 정리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여기서 이제 발산 정리에서 만약에 F가 그 그라디언트 F면 그러면 이제 음 그 다이버전스의 그라디언트 F니까 요거는 이제 라플라시안 F DV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그 그라디언트 F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했던 그 리츠 표현 정리를 조금 복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명서준 선생님께서 하신 그 구면적 표계를 생각을 하면 세타 파이로 하면 얼 사인 세타 코사인 피 y는 얼 사인 세타 사인 피 z는 얼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f라는 함수를 얼 코사인 세타 결국 그러니까 z 좌표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 그라디언트 f를 구할 때는 그 여기 파라메트리제이션 한 그 리마니안 메트릭을 좀 신경 쓰면서 그라디언트 f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리츠 표현 정리에 의하면 리츠 표현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저번에 했던 미분 형식에서 벡터를 집어넣는 거를 조금 더 또 연습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그 직접 한번 해보면, 어, 잠시만요. 그, 여기서 이제 그 리마니안 매트릭은 요거는 시간상 그냥 적겠습니다. 그냥 원래 그냥, 어, 이거를 이제 얼 세타 피라고 하면 피가 되고, 얼 세타 내적하고, 얼 세타 피 내적하고, 얼 세타 얼 피를 내적하면 되는데,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그 그래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이 리마니아 매트릭 저 내용 잘 몰라서 그런데 뭔가 그러면 어떤 매개화가 주어져 있으면 그 매개화에 수반되는 어떤 이너 프로덕트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젠트 플레인에서 그거를 저 네, G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매개화에 의존되지 않게 원래 다 똑같이 되긴 하는데 매개화로 인해서 그 구체화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가 있을 때 거기에 리마니안 매트릭은 그 어떤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는데 음. 그 구면 좌표계를 해도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나온다. 고 이해하시면 될 것 음,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해보면 그 V라는 것도 이제 다시 한번 쓰면 V1의 V1은 상수입니다. 요렇게 이제 요거를 각각 기저로 하는 걸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음, 일단 우선 df 자체는 요렇게 되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 세타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v를 직접 한번 넣어보게 되면 요거랑 요거를 곱했을 때는 그 0으로 하기 때문에 남는 거는 세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를 뱉어주는 함수고, 이제 우변을 봐야 되는데, 어, 그, 만약에 어떤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u라는 벡터는, ui, 이런 식으로 이제 ei가 베이시스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v도 마찬가지로 EJ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UV를 G에서 내적했다라고 하면, 음, 요거는 이제 각각 빼고, 요렇게 볼 수가 있어서, GIJ, UI, VJ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은 다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라 쓰면,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R V1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블라이프를 직접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음, 우선 일단 라블라이프를 직접 구해보고 그 라블라이프를 어떻게 일반화해서 좀 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시그마를 전개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네 G11 라블라이프 1 V1 플러스 G12 라블라이프 1 V2 플러스 G21 라블라이프 2 V1 더하기 G22 라블라이프 2 V2가 될 건데 그 G12랑 G21은 여기서 지금 0이잖아요. 위에서 보시듯이. 그러면 남는 거는 G11은 얼 제곱이고 V1은 그냥 V1 쓰고 그다음 라블라이프 1 플러스 얼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라블라 V2 라블라이프 2가 얼 V1 사인 세타다가 되는데 어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되면 라블라이프가 다 안 구해지네요. 구해지는 것 같아 구해지나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나블라 F1, 나블라 F2는 이제 이미의 V1, V2가 들어갔을 때 저식을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선 이미의 V1이니까 V1 만약 0으로 잡으면은 그러면은 나블라 F2는 그냥 항상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 나블라 F2 지우면은 모든 V1에 대해서 적이 되려면 나블라 F1이 R 스퀘어 분의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사인 세타로 나블라 F1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식에서. 그렇네요. 이미의 V1, V2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V1이 만약에 0일 때는 그 나블라 F2가 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나블라 F1은 마이너스 얼분의 사인 세타가 돼서 그래서 나블라 F는 사인 세타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그 G랑 그 나블라 F 그 DF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조금 일반화를 하자면 음 아까 DFV가 나블라 F, VG였는데 요거를 다시 쓰면 J의 GIJ 나블라 F, I, VJ였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그 시그마 형태로 조금 써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F가 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F는 시그마 J
partial 시그마 j partial f dxj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v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시그마 k partial xk partial vk의 partial xk 분의 partial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요거는 j의 이렇게 되고 그 j랑 k가 다를 때는 요 dx랑 partial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j랑 k가 같을 때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j의 vj의 partial xj partial f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vj에 대해서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항등식이 성립하냐면 요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요 나블라 fi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 간단히 여기 또 여기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자면 요걸 한번 풀었으면 G11 나블라 F1 플러스 G12 나블라 F1 잠깐만요. J가 1일 때는 G11 나블라 F1 플러스 G21 나블라 F1 나블라 F2는 partial X1분의 partial F고 그 다음에 J가 2일 때는 G12 나블라 F1 더하기 G22 나블라 F2가 돼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게 리바니안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메트릭 하거든요. 왜 그렇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얼 세타 얼 피를 내적한 거고 여기는 얼 피 얼 세타를 내적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메트릭한데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요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블라 fi라는 것은 시그마 그리고 G 인버스를 요렇게 쓰겠습니다. G11, G12, G21, G22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 G 어 잠시만요. IK K가 되고 partial XK partial F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제가 한 건 일단은 그 니츠 표현 정리를 통해서 그 라브라이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를 조금 알아봤고요. 어, 그 뒤에 이제 제가 아직 해결은 못했는데 요 그 네, 그 가우스 본의 정리를 발산 정리를 통해서 보는 거는 아직 그래서 요거를 하느라 시도는 아직 제대로 못 해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F, 예를 들어서 9를 생각하면, 네. F는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9를 이제 R3의 섭셋으로 보면은 XYZ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구 자체를 세타랑 피라는 그 두 개의 이제 변수로 일종의 코디네이처럼 생각하고 그 9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한 나블라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인 맞습니다.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 일반적인 구에서 어떤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 그라디언트 F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리마니안 매트릭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네. 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리마니아 메트릭이라고 하는 게 각 점 P가 9위에서 픽스되면 그 점에서의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약간 내적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근데 전피를 고정을 시킨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사실은 함수거든요. 왜냐면 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전피를 고정하면 이제 세타가 고정이 돼서 하나의 그 매트릭을 뱉어주는 함수라고 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점 P가 하나 고정이 되면은 또 G가 딱 그냥 2x2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P가 고정된 딱 그 TPS2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저렇게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음, 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한 가지 더 궁금함이 요 계산을 한 혹시 이유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요 아, 계산을 하게 돼. 네. 저희가 지금 원폼이랑 투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투폼을 사실, 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그 가우시안 컬베처를 좀 보고 있어서, 어차피 가우스 본의 정리가 이제 여기 면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조금 투폼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시작된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리만 복소를 조금 거기서도 이제 가우스 본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조금 참고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어 이게 사실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인데 이게 2 빼기 2C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G가 이제 구멍의 개수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9에서 이제 2파이분의 1에 SKDA를 해보면 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토로스에서는 0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전혀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와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면접분을 발산 정리를 통해서 조금 관찰을 해보라고 그 레코드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산 정리를 조금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그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진 않은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가우시안 컬베처 자체가 요렇게 써진대요. 라플라시안에 요렇게 써진대요. 그러니까 G가 이제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면적분 안에 라플라시안이 들어간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요 F 대신에 그라디언트를 넣으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 잠시만요. 그래서 어, 요거랑 대응을 해서 보려고 이제 시도하다가 그거를 하려면 이제 그 그라디언트 F를 일단은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이긴 해요. 그 이거를 하면 그 가우스 본의 정리에서 요 면적분 자체가 또 원폼 얘기에 불과하다는 걸 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아직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되게 너무 좋았던 게, 그, 저희가, 뭐, 이 미적분학을 제대로 보기 전에 그 드람 코호몰로지 계산을 각자 뭐 미분 형식으로도 해보고, 막 뭐 호지스타? 뭐 이런 걸로도 막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 스터디 되게 초반에.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GPT한테 물어보면서 막 했었을 때 저게 엄청 많이 쓰였거든요. 저 그레디언트 F는 저 F를 판미분한 거에다가 저 아, GIK를 위에다 쓴 걸 저 표현을 엄청 많이 썼는데 근데 음, 저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진짜 아예 너무 안 됐었는데 그 계속 저거는 저거를 이해해야 나중에 뭐 드럼코몰로지든 모든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가려웠던 게 오늘 네, 좀 풀린 것 같아서 네, 좀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거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저도 보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또 더 뭐 코멘트나 같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다시 명서준 선생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끊겨서 죄송합니다. 어, 어, 네. 여기 세타까지 구했었나요? 네, 그 거기 쓰는 구를 것까지만 있습니다. 매개화하고, 네. 네, 구를 매개화하고 이제 세타까지 구했는데요. 네, 얘를 요걸로 붙이면 되게 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이 세타에
이제 디스테타를 취해주면은 이제 여기 그 바크 탄젠트에 저 미분한 거 1 플러스 이 친구의 제곱 해주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또 한번 Z에 대해 미분을 해주고 뒤에 DZ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이 Z제곱분의 Z제곱이니까 여기 뭐 Z제곱 여기 그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요거 다시 분자로 올라와서 Z제곱만 남고 이 친구를 이제 또 미분을 해주면은 여기서도 또 체인룰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이제 요거 자체에 대한 미분을 여기다 써주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네 요거에 대한 또 Z에 대한 미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또 약분돼서 여기 안에 마이너스 Z분의 1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음, Z제곱분의 1 마이너스 Z제곱인데 요거에 루트를 취해준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니까 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다시 이 친구를 뭐 x랑 y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약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제타로 네,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구 위에서 이제 요 d 파이랑 d 세타에 대응되는 벡터장을 찾아서 적분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많이 이 친구에 대한 건 아직 해보진 못했고 이 친구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복사를 좀 해보면 네, 네.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얘 대응되는 벡터장은 약간 음, 네, 이렇게 생기겠죠? 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약간 R3에서 R3에 있는 벡터장인데 약간 어, 잠시만요. 이게 P가 어, 이제 요 각도가 이렇게 도는 친구니까 이제 벡터장은 약간 그림을 조금 제대로 다시 그리면 네,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도는 친구인 거를 좀 알 수가 있고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세타를 하나 고정시켜서 약간 여기 위에서 선적분을 한다 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세타가 세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친구에 대한 4개화를 사인 세타가 고정돼 있으니까 사인 사인 세타 제로 코스 잠시만요. 네, 코사인 먼저죠. 음, 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얘를 R 프라임 팁을 해주면 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로
사인 파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벡터장 위에 있는 구위에서 정의된 벡터장을 요 닫힌 어떤 원에 대해서 얘를 해주면 이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이 음, 여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제곱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사인 피 마이너스 제곱 세타 제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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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t로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이제 약분하고 적어 보면은 어, 이제 이만큼 사라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또 사인 세타 제로가 또 사라지죠. 그러면은 사인 제곱 t 플러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코사인 제곱 t dt만 남게 돼서 이 파이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번 시간이 아니라 그 저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 구 위에서 벡터장을 선적분할 때 그 구 구의 전체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는 벡터장을 적분하면은 그 적분값이 이렇게 회전하게끔 적분하면 적분값이 2파이가 나올 거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 벡터장을 보면 이 친구가 이제 0,0에서 정의가 안 되는 친구여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적분값이 2파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럼 만약에 그 구 전체에서 잘 정의가 되는 벡터장을 주고 또 적분을 하면은 적분값이 진짜 0이 나오나? 가 궁금해서 그냥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시로 마이너스 y, x, 0을 주고 한번 해봤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경로에 대해서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사인 t
이거 적분값이 0이 안 나오네요. 이게 원래 0이 안 나오는 게 맞나요? 근데 이 F가 XYZ 전체에서 다 잘 정의돼야 되니까 무조건 이게 0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어. 아, 이게 그 그라디언트 F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F가 음,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그라디언트 F라는 게. 아, 이거 그 아까 명서준 선생님이 맨 처음 나눠주신 그 펑션이면은 저게 0 되려면은 방금 백지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F가 어떤 나블라 F가 돼야 0 되는 것 같은데 저 F가 그런 게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아닐까요? 그런 거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적당한 예시 찾아서 다시 정리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뭔가 당연히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네, 이런 실수를 해버렸네. 네. 그 다음에는 그 토러스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토러스의 매개화가 이제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 이제 얘를 다시 x, y, z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파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x분의 y를 하면은 얘 똑같이 탄젠트 파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를 다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적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원래는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게 r 플러스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친구가 z이기 때문에 r분의 z는 사인 세타로 적어서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디세타를 구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계산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재민 선생님께서 아까 저기 여기 할 때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그거 하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보고 여기서 디세타를 구하는 아크 탄젠 아크 사인의 미분이 뭐죠? 루트 1 마이너스 이거 맞네요. 네. 그리고 이분의 1 dz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 제가 이걸 지금 즉석에서 적은 거긴 한데 얘를 이제 이 상태에서 적으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잠시만요. 디세타 근데 그 구면 좌표계의 D핀가 디세타랑 똑같이 보이네요? 아닌가요? 만약에 어리 1이라면 네, 디세타 네네.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백대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가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R이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게 얘를 이 상태에서 그냥 X, Y, Z에 대해서 다 편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랑 얘가 같은지가 이거를 약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구하고, 와, 이거 토르스에서 디세타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이거에 대응되는 벡터장이 어떻게 선적분을 하지? 약간 이런 막막함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여버리니까 좀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진짜 여기랑 이렇게 보니까 얘랑 또 폼이 똑같게 나오네요. 약간 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게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 게 컨스트럭션 하는 것 자체가 그 토러스도 아무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로컬하게는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고 작은 원을 돌리고 그 다음에 큰 원 방향으로 이제 Z 엑시스 Z축을 중심으로 돌리니까 근데 또 사실 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한 포인트를 이렇게 각도만큼 이렇게 Z 평면에서 포함된 평면에서 원을 생각해서 각도만큼 잡고 다시 그거를 또 Z축으로 돌리는 걸로 매개화를 잡았으니까 그 방식이 뭔가 로컬한 그러니까 그 어떤 포인트 근방에 디세타가 그래서 뭔가 이게 표현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건지 뭐 이게 네, 그리고 좀 생각이 든 게, 구는 이제 X랑 Y랑 관계가 얘가 있어서, 그 X, Y를 뭔가 걔네들을 Z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이 있었는데, 얘도 그런 관계식을 찾으면은 얘랑 얘를 뭔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계산한 건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해 봤었고, 근데 또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생각이 들었던 게, 구 같은 경우는 이제 D세타랑 D파이 둘 다 X랑 Y가 0,0일 때 정의가 안 되는 친구인데, 이 구 같은 경우는 0,0이 여기랑 북극점이랑 남극점에서 이 정의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서 얘랑 얘를 왜 봐야 하지? 라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드럼 코호몰로지 계산할 때 그 전역인 1차 미분 형식들 중에서 닫힌 거랑 완전한 거의 차이를 보는 건데 근데 얘네는 그냥 애초에 전역도 아닌데 애초에 나중에 드럼 코호몰로지 계산할 때 쓸모없는 애들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토러스 같은 경우는 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구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토러스는 여기 0,0 부분이 여기 안에 비어 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세타랑 디파이가 전역으로 돼서
이 친구들은 약간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드럼 코몰로지 계산할 때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9 위에서 저 디세타랑 디파이를 봐야 하는 이유는 네,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그 스터디 그 레코드에서 말씀해 주신 게 그 구 전체에서 정의가 안 되는 미분 형식을 에 대해서 이제 패곡선을 잡아서 적분하면 2파이가 나오고 아니면 0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애초에 나중에 전역인 애들 중에 이그젝트냐 클로즈드냐의 차이를 볼 건데 약간 왜 전역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지 좀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듣고, 이 파이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아, 네, 그 말씀하신 거 듣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음번에 계산을 해볼까 하는 건데, 저게 저렇게 정의가 안 되는 게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 의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잘 바꾸면은 미분 형식들은 다 잘, 잘 정의되게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음번이나 기회가 될 때. 그래서 원래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잘 되는 게 미분 형식이라고 했었는데, 원래 어, 접근할 때 변수 바꾸는 거하고 거의 뭐 같은 건가 싶은 게 그 이제 뭐 매니폴드 위에다가 차트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그 겹치는 부분에서 보는 게 왔다 갔다 다른 변수끼리 보는 게 그것도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겹치는 부분에서 항상 잘 정의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아니 지금은 그냥 스케치 정도만 하는 거라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중에. 그, 음, 그러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전체에서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해가지고 따로 고려해서 이게 존재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윗뚜껑 하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잡고 밑에 뚜껑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구 전체에서 잘 정의가 되게 하는 원품을 생각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건지.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해보기 전이라 가지고는 원리상으로는 그럴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짧게 했던 생각이 구 같은 경우에 약간 이상적으로 이제 같은 모양이 평면을 이렇게 무한대 점들을 쫙 모아서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원포인트로 잡은 무한대 점이 북극점 혹은 남극점으로 보통 그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하면 그렇게 잡히는데 뭔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을 S2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북극점을 통과하는 점은 R2상에서는 어 약간 클로즈드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y는 x 같은 직선을 R2상에서 생각하면은 그건 이제 R2 합집합 인피니트 점으로 보면은 클로즈드 루프가 되겠지만 그냥 R2만 보면 사실은 그거는 만나지 않는 직선이니까 뭔가 근데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매개와의 계산 방식은 딱 그냥 R2상에 있는 걸로 내려서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점이 안 메꿔지는 지점이 북극점 남극점이라 이 전역적으로 정의가 안 되는 폼들이 저 각도로 볼 때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토러스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을 밑에 변을 동그랗게 말고 그래서 원통을 만든 다음에 이 김밥 같은 거를 양 끝 이렇게 다시 이어 붙이면 되는데, 이건 다 뭔가 컴팩트한 그런 거를 갖다 이어 붙이고 하는 거고, 이 각도들이 도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그래서 안 생기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왜 위상적인 성질을 잡아내는 거랑 연관이 되는지는 지금도 잘 감도 잘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면 와인딩 폼을 적분했을 때 0이 무조건 0이 나올까요? 나오겠네요?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네, 나와야. 안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생각하면은 이 북극점을 포함하는 어떤 구의 루프를 이렇게 잡으면은 걔 적분하면은 2파이 되고, 그 스테레오 그 북극점 안 포함하는 어떤 루프 다른 루프를 잡아서 걔 적분하면 0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0이 되는 게 보장이 되려면 그 우리가 사실 아무 폼이나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적분해야 클로즈드 루프에서 0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FTLI로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폼은 S2에서 정의된 클로즈드 폼이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레디언트는 제로 폼의 D를 취한 거니까. 그래서 그럼 S2에서 그레디언트가 뭐냐,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로 정의되는 폼이 클로즈드 폼이 뭐냐, 약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클로즈드 폼이 뭔가 무한점을 지날 때도 문제가 안 생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말이냐면은 D 세타나 D 피는 클로즈 폼이 아닐 것 같고, S2에서. 왜냐면은 적분해서 0이 안 나오니까, 방금 역소점 선생님이 해주신 것처럼. 근데 뭔가 다른 어떤 클로즈 폼의 형태가 있어서 걔네를 무한점을 지나든 안 지나든 사실은 구의 어떤 그냥 원을 구의함으로 루프 잡고 적분하면은 0이 되는 클로즈 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재민 선생님이 아까 계산해주신 나블라 계산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아리송함이 계속 많이 남아있네요. 뭔가 좀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계산을 통해서 도구들을 좀 더 얻은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 다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라블라이프도 그 내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다이버전스도 내적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관찰했습니다. 왜 다른지는 아직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위에서 잘 정의되는 원폼을 회곡선에 대해 적분하면 0이 나온다는 거는, 그럼 그 원폼은 그냥 그 위에서 잘 정의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로도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또 그 그레디언트 F를
또 표현을 하려면 오늘 백재민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그 저 리마니안 매트릭을 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네, 뭔가 이렇게 해봐야 될 게 많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초창기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교수님도 사실 그냥 R2에서는 클로즈 폼이 이그젝트인 게 항상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완전 미분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 조건이랑 같아져서 그게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그게 푸엥카레 렘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S2에서도 그냥 책을 얼핏 봤을 때는 된다고 써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늦어서 혹시 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 오늘 스터디는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아, 그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별건 아닌데 제가 오늘 저 찰흙을 샀거든요. 천사 점수. 이걸 사서 그걸 해봤어요. 그 이거 토러스에다 꼬챙이 깬 다음에 그게 꼬챙이 깨서 이게 이렇게 또 180도 돌릴 거니까 반뚝 잘라서 얘가 구랑 되나 그냥 뭔가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네 혹시 잠깐 공유를 할까요? 아니 네네네,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니 약간 뭐 진짜 근데 그냥 보니까 그냥 별거 약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잠시만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보이시나요? 지금은 아예 안 들립니다. 아, 아이패드 마이크를 키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촬영으로 내가 토러스랑 굴을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나무젓가락을 꽂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네 개의 픽스드 포인트가 생기고 이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얘를 이제 180도 돌렸을 때 이제 두 만나는 여기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같다라고 이제 볼 거니까 이제 얘를 이제 같다라고 보는 순간 이제 얘를 이제 반뚝 잘라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뭐 여전히 픽스드 포인트 4개 있고, 근데 여전히 뭐 이제 나무 막대기 뗀 다음에, 근데 이때 여기 픽스드 포인트 4개가 있는데 여기, 근데 이때 또 180도 돌릴 때 이쪽 부분도 이제 만나니까 얘네도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붙이고, 그럼 붙이면 이제 약간 요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보면 약간 구랑 뭔가 좀 뭐 보이는 게 당연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럼 이제 얘랑 뭔가 같나 뭐 대충 보이지만, 얘를 이제 얘로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그 자르거나 붙이기만 하지 않고 약간 잘 누르기만 해서 얘를 만들면 이제 또 되잖아요. 그 이제 그냥 여기 밑에 여기 약간 압력 쭉 가해주고 약간 좀 쪼물쪼물 해주면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뭔가 이렇게 지점토로 해보면은 뭐 좀 약간 당연하게, 당연한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진도 디스코드에 올려주세요. 재밌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딱 모양이. 역시 위상수학은 찰흙으로 만져서. 근데, 네, 이게 재밌게 잘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두 선생님께서 좀 나눠주시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면들 위해서 뭔가 어떤 계산들을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우선 두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계속 그냥 유클리디안에서의 그 미분, 그다음에 뭐 FTLI, 다이버전스 요렘, 뭐 스톡스 요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는 기 위한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면 위에서 계산을 하는 라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것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또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다음 주에 일본 통계학회 출장을 가서 이번 일요일에 출국해서 목요일에 들어와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에 들어와서, 그래서 메인 스터디, 서브 스터디 다 좀 참여가 힘들 것 같은데, 그 서브 스터디는 그러면 다음 주는 좀 쉬어 가도 될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었고요. 괜찮으시면은 그러면 서브 스터디는 다음 주는 건너뛰고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